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AI 기본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I, 지금 우리나라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AI가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4년 12월 26일 AI 기본법이라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를 했었습니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 AI 기본법이 실효적으로 효력을 갖춰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AI 기본법이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I 기본법을 왜 만들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2022년 말 챗GPT가 등장한 이후에 AI는 금융, 의료, 교육, 콘텐츠, 공공 서비스까지 생활의 전 영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기대도 크지만 허위 정보의 생성, 차별과 편향, 개인정보의 오남용, 책임 소재의 불명확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위험도 같이 커져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AI를 막기보다는 방향과 최소한의 안전 룰을 정하자는 관점에서 AI의 정의, 정부 지원, 안전 의무, 체계를 한꺼번에 담은 기본법을 만든 것입니다. AI 기본법의 5가지 핵심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AI 관련한 핵심 용어를 정의를 합니다. 보통 이 법률은 가장 초반에 이 법률의 취지,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리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우선은 고영양 인공지능입니다. 이 고영양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AI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등 결과물을 생성하는 AI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 사업자, 그리고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도 규정을 했습니다. AI를 개발, 제공하는 쪽과 이를 활용해서 서비스 제품을 만드는 쪽을 구분해서 이 두 용어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그리고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리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기본계획에는 AI 기술산업진흥, 인력 양성, 데이터와 인프라의 지원, 이런 3가지 분야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 AI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법으로 못 박은 셈입니다. 그리고 AI 사업자의 주요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영양 AI, 생성형 AI는 몇 가지 중요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적인 의무입니다. 고영양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 서비스는 AI 기반임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은 AI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 규모의 AI는 개발 운영 전 과정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사고 대응 체제를 갖춰 나가야 합니다. 고영양 AI 확인 및 영향 평가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 서비스가 고영양 AI인지 스스로 검토해야 하고 필요하면 과기정통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고영양 AI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기본권 영향 평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이런 평가를 거친 시스템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되게 됩니다. 고영양 AI 사업자의 추가적인 책무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설명 가능성 확보 등 보다 강화된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하게 됩니다. 해외 사업자를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도 도입합니다. 국내 지사 사무소가 없는 해외 AI 기업도 일정 수준 이용자 매출 수준에서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안전성 의무 이행 결과 제출 등 행정 대응을 대신하고 법 위반 시 그 책임은 실제 사업자에게 귀책이 됩니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규제성 법률이 나올 때 따라오는 게 있죠. 조사, 시정명령, 과태료입니다. 공무원은 필요시 AI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무소에서 서류나 시스템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중지,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시정명령의 불이행 의무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AI 법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EU의 AI 법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제재 강도는 상당히 완만한 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엇이 좋고 좀 무엇이 아쉬운 면이 있을까요? 법조계에서는 AI 기본법의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은 국가 차원에서 AI 산업의 방향성과 규제의 큰 틀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최소한의 룰인지를 가능할 기준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고영향 AI의 범위와 영향 평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개인정보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기존 규제기관과 과기정통부의 권한, 역할 분담이 불명확해서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 수준이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등 핵심 쟁점은 별도 법령 가이드라인에 맡겨져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이 됩니다. AI에 대한 규제는 EU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U AI법과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은 모두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만 구성과 톤이 굉장히 좀 다른데요. 규제 대상 분류에서 살펴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따로 정의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허용 불가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저위험 4단계로 촘촘히 분류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한국은 위험 대신 영향이라는 표현을 써서 상대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국방안보 목적 AI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연구 시험 단계, 순수 연구 목적, 순수 사적 용도 등 폭넓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제재 수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작다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EU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 또는 3,500만 유로까지 과징금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지능과 최소한의 규율이라면 EU는 강한 규제, 강한 제재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과 시장에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AI 기본법이 시행된다고 당장 내일 스타트업이 줄줄이 폐업하는 그림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규제가 낮기 때문에 과연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장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졌을 때 많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인력도 많이 채용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 그런 그 법률의 그런 강화된 제재나 이런 것들과 실제 현장에서의 그런 그 괴리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순점을 많이 만들었고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최근에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AI 기본법은 규제도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그 실질적으로 AI 산업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출발한 AI 기본법, 이 기본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강한 규제나 또는 필요한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AI 분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사실은 이제 막 시작하고 태동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개정이나 이런 명령들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큰 발을 한번 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과하고 싶습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